미리 알아보는 신제품 출시 소식. 그래픽카드와 CPU가 출시 예정이라던데 과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코아요 코이컴TV 하리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느덧 꽃이 만개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든 시기이지만 컴퓨터 시장은 멈추지 않고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래픽카드 신제품 출시부터 여러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의 대표적인 3가지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빵! 먼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래픽카드 출시 소식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3080 Ti 출시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출시는 3070 Ti와 함께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벌써 이 시에 12가지의 기가바이트 3080 Ti 제품 라인업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3080 Ti와 3070 Ti는 GDDR6X 메모리를 탑재해 GDDR6 메모리보다 대역폭이 약 35% 증가되어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아이다 64 프로그램의 베타 버전에서 RTX 3050 Ti와 3050, 라데온 RX 6700과 6600XT와 논XT 모델까지 출시를 예고하듯 지원 목록에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3050 Ti와 3050은 모바일 제품일 수도 있지만 하위 라인업 그래픽카드가 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소식인 것 같네요. 그리고 AMD에서 RTX 3060을 견제하기 위해 6500XT를 추가로 준비 중이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종류의 그래픽카드가 출시되면 선택지도 늘어나고 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3월 달에만 그래픽카드 가격이 벌써 2차례나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ASUS와 MSI, 기가바이트에서도 또 한 차례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들리는 상태이고요. 또한 올해에는 여전히 그래픽카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그래픽카드들의 출시 소식과 더불어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더 있는데요. 바로 라데온 6000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발표했던 스마트 액세스 메모리, 즉 샘 기술의 엔비디아판인 리사이저블 바 기술이 3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그래픽카드 바이오스와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AMD는 라이젠 4세대 5000번대 CPU와 400번대, 500번대 칩셋의 메인보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텔은 10세대와 11세대 CPU와 메인보드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니 공짜 성능 향상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인텔 CPU의 소식입니다. 3월 30일 인텔 11세대가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과 함께 또 많은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사실상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컸습니다. 분명 벤치마크 점수로는 큰 성능 향상이 있는 듯 보였지만 실제 게임 등에서는 10세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i9 11900K는 어댑티브 부스트 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부스트 클럭 기술을 적용해 오버클럭을 하지 않더라도 올코어 5.1GHz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버클럭에 목매지 않고 엄청 고가의 메인보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 큰 장점인 것 같네요. 하지만 11세대 출시 이후 i9 라인업이 10코어에서 8코어로 다운그레이드 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소비자들은 i9의 내장 그래픽을 빼고 10코어로 재출시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인텔에서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i9 11900K로 오버클럭했을 때 소비 전력이 최대 400W까지 상승한다고 하기 때문에 발열과 소비 전력이 가장 큰 이유로 예상됩니다. 11세대는 현재 11400을 제외하면 큰 메리트가, 다음은 인텔 11세대에 새롭게 탑재된 아이릭스 Xe 그래픽카드 기반의 내장 그래픽 소식입니다. 기존의 GT1030보다도 훨씬 부족했던 UHD 630에서 UHD 750, 730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주목받았던 라이젠 르누아르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i5, i7, i9에만 탑재되었는데요. AMD 르누아르를 견제하려면 i3에 좋은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어야 했지만 i3 라인업은 10세대의 리프레쉬로만 출시하면서 내장 그래픽 또한 그대로 UHD 630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하지만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닌데요. 기다리던 10나노 공정을 채택한 인텔 12세대가 올해 9월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14나노 공정이 아닌 10나노 공정이 채택되었으며 라이젠처럼 최대 16코어 제품까지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께를 더 얇게 만들어 발열 제어가 쉬워지고 싱글코어 성능이 최대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신 규격인 DDR5와 PCIe 5.0을 최초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라이젠 4세대 때문에 이번엔 정말 이를 갈고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AMD 라이젠 CPU 소식입니다.
작년 라이젠 4세대 출시와 동시에 AMD의 주가와 CPU 점유율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루누아르 APU의 후속작인 세잔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일전에 3월 이슈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간단한 정보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예고하듯 제품의 모습과 성능이 속속히 유출되고 있는데요.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CPU-Z에서 5700G는 싱글 614점, 멀티 6229점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8코어 CPU인 5800X보단 낮지만 거의 동일한 점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젠2 기반이었던 르누아르와는 다르게 이번 세잔 APU는 라이젠 4세대에 탑재된 젠3 아키텍처가 적용되어 CPU 자체 성능이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매우 비싼 현재 간단한 게임과 그래픽카드 존버용으로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델 에일리언 데스크탑의 라이젠 논X 모델인 5800과 5900이 구성된 모습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처음 들려왔던 소식처럼 OEM 방식으로만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루누아르처럼 멀티팩 형태로 일반 소비자한테도 판매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4월 핫 이슈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반가운 소식은 그래픽카드에 관련된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정대로 출시만 된다면 조금이나마 그래픽카드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인텔과 AMD의 신제품 소식이 같이 들려오는 만큼 CPU의 대가인 두 대기업의 불꽃 튀는 대결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저 하리는 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구독하리!